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이야기, 걸어온 길, 걸어갈 길 강사 이지연입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전공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생사학이라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그중에서도 우리 상실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첫 장면은 뭐냐면 삶과 함께하는 상실이에요. 제가 화면에다 저희 엄마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딱 한 장 남아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사별을 겪고 제가 생사학이라는 학문에 입문을 한 거죠. 엄마 아버지의 상실을 잃고 그러고 나서 항상 제 가슴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열등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생사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트라우마구나 그걸 느꼈죠. 그래서 2016년도 7월 3일서부터 11일까지 제가 죽음 명상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티벳의 천장터를 다녀왔습니다. 천장터를 다니면서 올라가는 길에 걸음 명상을 했죠. 올라가면서 이 길을 나 혼자 갈 수 있겠구나. 지금은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이 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명상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의 삶이 조금씩 더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을 누구나 겪어요. 그 상실 중에서 가장 커다란 상실은 사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상실 종류에는 많죠. 사별도 있고 또 은퇴도 있고 또 이혼도 있고 이사도 있고 졸업도 있고 다 우리가 통과 의례의 한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그중 상실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사별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겠죠. 상실 또한 누구나 각자 자기 방식대로 우리가 상실을 맞이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또 상실을 맞이하고 또 상실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슬픔과 우울과 각각의 자기의 상실을 슬퍼하고 맞이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자, 상실의 종류에는 제가 6가지로 나눠봤어요. 물질적인 상실, 관계적인 상실, 정신내적인 상실, 기능적 상실, 역할의 상실, 또 공동체의 상실이 있습니다. 물질적 상실은 뭘까요? 내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렇겠죠? 깨져서 없어졌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관계적인 상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은퇴를 한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별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관계적 상실입니다. 정신내적 상실은 뭘까요? 내가 원했던 꿈을 바람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무슨 환경에 의해서 그 꿈을 이뤄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정신내적의 상실입니다. 기능적인 상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부득이하게 또 교통사고가 나면서 우리가 팔다리를 와상으로 입는다든가 외상을 입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중풍이 걸려서 하반신 마비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기능적인 상실이 있겠죠. 역할의 상실은 뭘까요? 가정 내에서 내가 은퇴를 해서 또 남편이 돌아가셔서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역할의 상실, 위치의 상실, 나이가 먹어서의 나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의 상실도 있겠죠. 공동체 상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사를 한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있던 지방에서 떠나 나왔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나 나오겠죠. 이렇게 상실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상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이 많은 상실 중에서 가장 슬픈 게
우리가 사별이라고 했던 거죠. 이 사별도 어떤 사별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별, 남편의 사별, 또 배우자 사별, 그렇죠? 아내의 사별, 남편의 사별, 또 형제 자매의 사별, 또 자녀의 사별, 또 친한 친구들과의 또 사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애도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랑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의 첫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 9살 때 엄마의 죽음이었어요. 이 엄마의 죽음이 저를 항상 애 어른처럼 만들어 놨죠. 그러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별로 썩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는 아버지가 엄마의 질환을 빨리 발견을 못해서 치료를 못하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게 됐죠. 저희 엄마가 6 자녀를 놔두고 39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동갑이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혼자 사시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1년상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죠. 그 재혼했을 때 그 사진이 지금 또 생각이 나네요. 단발머리 어린 소녀가 고개는 외롭고 완전히 우울에 차 있는, 우수에 차 있는 그 사진을 지금도 가끔가다 앨범을 이렇게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엄마의 죽음이 저를 항상 애 늙은이처럼 또 대중 속에 고독감이 있게끔 이렇게 저를 자라게 했었죠. 자, 그게 저는 이 생사학이라는 공부가 하기 전까지는 이게 트라우마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 길이 저를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의 이력상에 간호학을 전공해서 집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랬던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이불했을 때 살아보고자 해가지고 뒤늦게 제가 늦깎이로 제가 대학원을 등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유머 웃음을 좀 한번 전공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유머 웃음을 전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죽음은 뭘까? 나는 내가 엄마보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누구나 죽는데 나도 죽을 때가 가까워 왔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죽을까? 편안하게 죽을까 해서 이 생사학이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언니 형제들 동생을 위해서도 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했던 게 애도입니다. 이 애도 프로그램은 그 슬픔에서 우울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제가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살고 싶어 그러면서 제가 유머 웃음을 해서 삶의 질을 또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잘 죽을까 하면서 그럼 살아있는 동안 죽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서 잘 살다가 잘 죽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보고자 했어요. 대면으로 만나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상실이 있었는지 나이대별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같은 상실이라도 어떤 상실은 또 깊어질 수 있고 어떤 상실은 그래도 좀 가슴이 덜 아프고 또 너무 또 상실만 취하면 안 좋잖아요. 어땠는지, 왜 슬펐는지, 지금은 어떤지, 시간이 지나서 내 감정이 그 슬픔이 좀 수그러졌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슬픔이라는 시고요. 공석진 님이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슬픔이어서 눈물을 삼켰다. 너무 아픔이어서 추억을 삼켰다. 너무 고독한 고독이어서 그리움을 삼켰다. 울지 못했던 슬픔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무성한 일상의 안부조차 심해 버거
마침내 오열을 하였다. 여러분들 저 이 시를 보시고 어떤 단락이 마음에 들었는지, 또 아니면 어떤 마음에서 저처럼 이렇게 울컥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탄과 애도의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탄이라는 거는 너무 슬픔이 깊은 거예요. 너무 깊어서 그걸 비탄이라고 하죠. 비탄은 상실이 일어난 직후부터 한 3일에서 4일 정도, 아니면 2주에서 3주까지 이게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애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정상이다, 슬프고 그래도 그래 괜찮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거는 우리가 치료를 좀 같이 상실 치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가 애도의 기간은 비탄이 기간이 지난 그 8 내지 10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애도의 기간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1년이라고 하고요. 어떤 학자는 한 3, 4년이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상실로부터 오는 그렇게 감정적인 거, 인지적인 거, 육체적인 거, 행동적인 거, 이게 모든 게 우리가 같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하늘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녀 상실은 다른 상실보다, 사별보다 더 오래 가죠. 그래서 한 4 내지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4 내지 5년 정도 가고 또 평생 안 간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이 애도라는 거는 애도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져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애도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도 상담이 뭐냐면 상실로 인한 겪게 되는 그 슬픈 마음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행동적인 거, 신체적인 거,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애도의 시간을 잘 겪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다시 회복될수록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가 애도 상담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어떤 간에 살아나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복이 뭘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제가 생각하는 행복 다 각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 모든 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고인,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시든지 아버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내 남편이 되는지 아내가 되는지 이렇게 고인을 생각할 때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버지의 모습은,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지, 엄마를 생각할 때 그 색상은 어떤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보라색인지, 아니면 자연물에다 비교해서 아주 커다란 우람한 나무였는지, 아니면 예쁜 조각돌인지, 아니면 넓게 넘실대는 바다인지, 이렇게 다 생각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래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옆에 가족들하고도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몸과 마음은 같이 통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너무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소화가 잘 되나요?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어때요? 굉장히 나도 괴롭잖아요. 이거 지금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내 감정이 이런 상태에서는 내 몸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 신체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서 엄마를 생각해서 그때 내 몸이 느끼는 상실이 어떤가 하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5가지, 하나는 분노, 불안함, 피곤함, 외로움, 슬픔,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색칠을 해봤어요. 색칠을 했을 때
분노를 확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열은 쫙 해서 이 눈도 빨개지죠? 머리에도 혈액이 올라서 화끈화끈 거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파란색을 튀었는데 사지, 손, 발, 이 네 군데는 다른 데보다 다 파랗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파랗게 그렸는데 말초신경은 더 진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람 모양을 좀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색깔을 좀 칠해보세요. 그때 내가 느끼는, 내 몸이 느끼는 상실, 이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이때는 어땠구나. 근데 그 당시는 이랬는데 지금은 요 강도가 좀 없어졌구나 해서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죠. 이 사별이라는 거는 누가 돌아가셨는지, 나하고 애착관계, 얼마나 친밀함이 있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죽음으로 돌아가셨는지, 편찮으셔서 가셨는지, 사고사로 갔는지, 요새 또 자살로 갔는지, 이거에 따라 각각 다르죠. 이 사별의 종류에 따라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사별인지, 배우자의 사별인지, 자녀의 사별인지, 형제 자매의 사별인지, 이거에 따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배우자의 사별이라도 나랑 사이가 어땠는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하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상실감, 이거는 각각의 자기의 느끼는 몫이죠. 자, 나의 인지, 신체, 행동들을 보겠습니다. 또 제가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허전함, 어지러움, 강박적인 행동, 피로한, 믿겨지지 않는 것, 식욕부진, 온몸의 통증, 소리에 민감함, 허약함, 악몽을 꾸는, 슬픔, 매사에 예민함, 숨이 막히는, 메스꺼움, 잠을 설치는, 허약함, 이런 게 내 신체에도 또 행동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박적 행동을 막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몸에 통증을 느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조금만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뭐 물소리, 예를 들면 물소리에, 바람소리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식욕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서 옆에서 슬그머니 지켜봐주고, 대신 너무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상실과 같이 이렇게 사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머물고, 이거를 또 어떻게 휴식도 좀 취하게 하고 또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알게 모르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 사시는 거면 오히려 반감이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서 나쁜 상태로 빠지지 않게끔 그냥 있어 주시는 것만 해도 잘 먹게끔 해주시고, 청소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상실에 애도를 다 끝내고 하신 분들이 했었던 게, 고마했던 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봐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먹거리를 좀 챙겨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있었던,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내가 이럴 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지지자였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도움이 되었던 말과 상처가 되었던 말,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어떤 나비 언어, 벌침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어떨 때는 나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위로의 말을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로 혹은 도움이 됐던 말은 어떤 말인지,
상처가 됐던 말은 어떤 말인지. 같이 공부했던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애도상담 공부를 했던 분인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그 연세가 80, 90이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 너한테는 호상일 줄 모르지만 나는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나이가 많아도 내 엄마야. 내 엄마가 이 세상에 없는데 어째 이게 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상을 가서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안아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히 위로를 하신다고 그냥 말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뭐를 할까요? 슬픔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게 하는 그 물리적인 환경에 노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환경이 뭐냐면 고인하고 같이 다녔던 공원도 좀 가보고요. 산책했던 길도 좀 가보고요. 환한데 너무 어두운 데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날씨가 좋으면 일부러라도 나가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고 평안하고 힘이 있는 이렇게 제공하는 예를 들어는 뭐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또 절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좀 나를 좀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거기서 내가 활동했던 동아리 모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관계도 좀 맺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우리가 뭐 만보까지는 뭐 안 걷더라도 짬짬이 30분, 10분 해서 밖에 나가서 좀 걸어보는 이런 것도 좋겠고요.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가족들, 친구들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스트레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음악을 듣는다든가 재밌는 영화를 본다든가 고인을 잘 아는 사람과 추억을 나눈다든가 애도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어머님이라고 프랑스 사람인데 어머님하고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일때 이분은 메모지에다가 꾹적꾹적 걸었어요. 아, 어머니 오늘은 오늘 일은 됐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기타. 아니면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메모지에다 써놨던 것을 책으로 발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내면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죠. 어떻게 명상을 하는 것도 좋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눈물이 나면 울어라. 근데 소리내서 엉엉거리고 울 때는 바닥을 치고 울면서도 대성통곡해서 울어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참지 말고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엉거리고 대성통곡하고 나면 어떻게 좀 후련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거지. 이렇게 소리내서도 울어보시고 또 막 크게 웃어도 보시고요. 자, 내 삶의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가 있지? 내 목표는 뭐지? 그리고 나는 이거를 목표를 세웠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안주하지 않고 이걸 추진을 하는 거죠. 시행에 옮겨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했었을 때 이 삶의 그 영적인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영성을 갖고 있어요. 이 영성이 있음으로써 깨닫고 그러고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또 그러죠. 불행한 것보다 다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뭐 커다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요새 뭐 소확행 그러잖아요. 이게 소소한 삶. 제가 여기다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을 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안 쓰고 그냥 공부하는 거로만 끝나려고 했는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못 쓸 뻔했는데 주위에 40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난 대학교 교수님도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전화를 하셔서 이주연 지금 뭐하고 지내? 논문을 쓰고 있어?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저를 또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 만나면 이주연 씨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저를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용기를 갖고 그래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후회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의 하나가 그것도 또 친구한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렇게 파일에다가 써놓은 걸 보니까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버킷리스트를 사실은 작성을 안 했댔어요. 제가 생사학을 공부를 했으면서도 저는 그게 작성을 안 했었는데 그 친구 사무실에 가서 우연히 보게 되니까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주위에서 이렇게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을 입어서 제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는데 너무 소진이 돼서 많이 아프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넣습니다. 신용복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삶이라는 게 뭐냐? 그 삶은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사는 게 삶이라는 거죠. 저희 큰언니가 왕초예요, 왕초. 그래서 조금만 동생들이 못하면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다고 빌고 두 손 들고 벌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죠. 언니, 어쩌면 그렇게 언니는 악독스럽게 그렇게 독하게 그럴 수가 있었어? 맨날 뭐라고 하면 때리고 꼬집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언니 얘기는 그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다 자기 나이가 17살이었대요. 너 생각을 해봐라. 17살짜리가 뭐를 아니? 엄마가 언니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동생들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라. 엄마 대신.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해가 됐죠. 알았다고. 지금도 꼼짝 못해요. 언니가 어떤 때 야 요년아 하고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내 나이가 40이 넘었어. 왜 욕을 해?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나이가 40이 먹었든 60이 먹었든 너는 내 동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언니도 나이를 점점 먹고 또 여기 예쁜 사진이 있는데 또 아픈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은 암이 지금 진행이 돼서 안 좋은 상태여서 동생이 우리 언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사진도 찍고요. 리마인 웨딩을 촬영도 하고요. 큰언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동생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좋은 추억을 남기자 하고 했던 게 정말 마지막이 돼서요. 올 1월 달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추억, 이렇게 추억을 남겨준 우리 막내 동생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추억을 좀 행복했던 추억, 옆에 있는 누구하든지 나를 사랑하는 친구, 자녀, 남편, 형제 자매와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하고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